요즘 전화기만 자꾸 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핸드폰입니다. 밤새 혹시 연락이 왔을까? 그 작은 기대를 품고 화면을 켜보면 화면에는 광고 문자 몇 개, 은행 알림 한두 개뿐입니다. 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화면을 켜보게 되고 소리도 진동도 없었는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볼륨이 꺼져 있나 확인하고 무음 모드는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연락이 오길 기다리면서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보냅니다.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주머니 속 핸드폰의 무게를 느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전화가 왔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챕터 2. 부모의 마음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 자식에게 연락이 없으면 부모는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전화가 없을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하다 보면 문득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지난번 통화할 때 요즘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던 게 잔소리처럼 들렸을까요? 돈은 괜찮냐고 물었던 게 부담을 준 걸까요? 주말에 집에 안 오냐고 했던 말이 부담이었을까요? 내가 말이 많았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지난 대화들이 재생됩니다. 어떤 표현이 좋지 않았나? 어떤 말투가 부담스러웠나? 하나하나 되짚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은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더 좋은 부모였다면, 내가 더 이해심이 많았다면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자책은 부모의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자책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챕터 3. 핵심 메시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말. 하지만 오늘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혹시 지금 연락 없는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신다면, 혹시 내 잘못이 뭘까 자책하고 계신다면 이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한 부모여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단지 그들의 하루가 그만큼 빠듯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만큼 바쁘고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아닙니다. 챕터 4. 세대의 차이. 다른 시대, 다른 살. 지금 자식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그때는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집에 왔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쉬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자식들의 삶은 다릅니다. 회사 일은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이어집니다. 주말에도 업무 연락이 옵니다. 쉬는 날에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이미 벅찬 삶을 살고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회의와 업무에 시달립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저녁에는 야근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0시, 11시입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핸드폰을 들면 카카오톡에는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들이 수십 개입니다. 친구 메시지, 회사 단톡, 각종 알림들.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부도 묻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들면
최소 30분은 통화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내일 하자, 주말에 하자. 그렇게 미루다 보면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Chapter 5. 죄책감을 내려놓으며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참아왔습니다. 힘들어도 웃었고, 화가 나도 사귀었고, 서러워도 눈물을 감췄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부모도 외로울 수 있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연락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가끔은 엄마 밥 먹었어. 아빠 요즘 어때? 하는 짧은 문자라도 받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아들이 주말에 와서 같이 밥 먹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 딸이 어제 전화해서 한참 얘기했어 라고 말할 때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우리 애는 왜 연락이 없을까?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 서운하다고 느끼는 것,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부모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 사귀려고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외롭다면 외롭다고, 서운하다면 서운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Chapter 6. 사랑은 방식이 달랐을 뿐 당신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고 시험 기간에는 야식을 끓여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줬습니다. 때론 빚을 내면서도 당신의 꿈을 접으면서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밥을 챙겼고 걱정했고 기다렸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식사를 했는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내 건강이 걱정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현관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혹시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자식의 모든 일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밥 먹었냐고 물은 게 잔소리였을까?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한 게 간섭이었을까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표현한 모든 관심과 걱정은 그 시대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서툴렀을지 몰라도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건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Chapter 7. 시선 전환. 이제는 당신을 보세요. 이제는 전화기보다 당신 하루를 보세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했고 자식의 안부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햇살은 어땠는지, 몸은 괜찮은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세요. 따뜻한가요? 시원한가요? 산책을 나갔을 때 불어오는 바람은 어떤가요? 요즘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당신의 하루, 당신의 몸, 당신의 기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식의 안부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안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연락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기쁩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가치는 자식의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취미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당신의 삶을 당신 중심으로 채워가세요. 챕터 8점 엔딩. 당신은 충분합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으면 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그때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웬일이야 하며 웃으면 됩니다. 그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는 기대로 다른 일들을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오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식의 연락 여부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고, 희생하는 법을 알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을 평탄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의 연락이 있든 없든 당신의 하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창밖을 보세요. 오늘의 하늘은 어떤가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